안녕하십니까. JTBC 저녁 뉴스입니다. 동학 농민혁명을 기록한 선비의 일기가 발견됐습니다. 1866년부터 무려 45년간 써온 방대한 기록인데요. 동학 농민혁명 연구의 귀중한 사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구한말 부안군 주산면에 살았던 선비 홍제 기항연의 일기입니다. 모두 7권으로 1866년부터 1911년까지 45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일기를 썼습니다. 그동안 후손이 보관해왔던 홍제의 일기는 향토사학자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고서적이 있다 해가지고 한번 구경을 했는데 그 내용 중에 동학과 관련된 내용이 많이 들어있었어요. 동학 농민혁명이 시작된 갑오년 3월 27일에는 동학군이 어제 백산으로 진영을 옮겼다고 적었습니다. 혁명이 실패로 끝난 을미년에는 체포된 농민군이 처형당했다는 기록이 자주 등장합니다. 논란이 많았던 백산대회의 실체와 날짜는 홍제의 일기를 통해 명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25일, 26일 설왕설래했던 백산대회 실체가 26일로 이렇게 명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시기부터 정확하게 동학군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어요. 홍제 일기에는 당시 동학 농민군의 이동 경로와 전투일 등 홍제 선생이 직접 보고 들은 동학 농민혁명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3월 27일이에요. 일기의 주인공이 농민군의 근거지에 살았고 당시 농민들의 생활상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도 높습니다. 이 지역의 생생한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이렇게 써져 있어서 생활사 연구 또 동학농민혁명의 원인 이런 것을 밝히는데 대단히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 같고요. 100여 년 만에 빛을 본 선비의 일기가 감춰진 혁명의 역사를 밝혀낼 퍼즐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TBC 뉴스 하원호입니다. 전주 물꼬리풀은 전주라는 지명이 들어간 유일한 식물입니다. 멸종위기 식물로 제주에만 자생하다가 2년 전 전주의 일부가 심어졌는데요. 올해 대규모 서식처가 새로 복원됩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해마다 8월부터 10월 사이에 보랏빛 꽃을 피우는 전주 물꼬리풀입니다. 1912년 전주에서 처음 발견돼 지어진 이름입니다. 전주라는 지명이 들어간 유일한 식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주가 아닌 한라산에서만 적은 수가 자생하는 멸종위기 2급 식물입니다. 다행히 환경부가 인공 증식에 성공했고 2년 전 전주 송천동 오송제에 3,000포기를 심었고 그동안 그 수가 수만 포기로 늘었습니다. 전주시가 이곳 오송제 습지와는 별도로 전주 물꼬리풀의 대규모 서식처를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기린봉 주변 공원터 7,000제곱미터에 오는 4월부터 전주 물꼬리풀이 살 수 있는 인공 습지를 만듭니다. 이곳에는 역시 멸종위기 2급 동물인 맹꽁이 서식처도 함께 복원해 생태학습장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전주 물꼬리풀과 맹꽁이에게 새로운 생존을 위한 서식 공간을 마련해 줄 수가 있고요. 이곳을 찾는 시민들에게 정말 생태적인 휴식과 학습을 함께 겸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공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100년 만에 고향에 들어온 희귀식물인 전주 물꼬리풀의 대규모 보금자리가 만들어지면 생태 도시로 거듭나려는 전주의 새로운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JTBC 뉴스 권대성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수리시설인 김제 벽골제에서 통일 신라시대에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제방 보강시설이 발굴됐습니다. 제방 보강시설에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진흙을 담기 위해 풀로 만든 주머니인 초낭이 발견됐고 초낭에서는 벽골제가 담수지였음을 추정할 수 있는 벽시와 복숭아씨 그리고 물풀이 확인됐습니다. 벽골제 발굴을 주도한 전북문화재연구원은 내일 오전 이 같은 발굴 조사 성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전라북도가 14개 시군의 한 곳씩 대표 관광지를 만들고 이들 관광지를 연결해 국내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관광산업 발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지난해 전주 한옥마을을 찾은 관광객은 600만 명. 그러나 관광객의 60%는 전북에 단 하루만 머물렀습니다. 더욱이 80%는 관광지 한 곳만 둘러보고 돌아갑니다. 전라북도가 오는 2020년까지 1조 7천억 원을 투자하는 관광산업 발전 계획을 추진합니다. 전라북도는 먼저 14개 시군에 대표 관광지 한 곳씩을 선정해 1년에 10억 원씩 10년 동안
100억 원을 지원합니다. 또 관광지 2곳 이상을 방문하는 관광객은 교통과 숙박, 음식값 등을 할인해주는 이른바 관광 패스 라인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토탈 관광의 핵심은 지역별 관광 거점의 연결 강화와 이에 따른 전북 관광 전체의 균형 있는 성장이 있습니다. 이 같은 관광산업 발전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려면 예산 확보와 함께 대표 관광지와 기존 관광지를 연결할 수 있는 시군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14개 시군의 대표 관광지를 묶는 그 작업이 우선적으로 성공시켜야 될 것이고요. 하반기 5년에는 그 시군 내에서 또다시 또 다른 관광지와 거미줄처럼 엮는 그 또 토탈 관광이 또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중국 등 해외 관광객의 관심을 끌 수 있는 태권도원 등을 활용한 홍보 전략이 있어야 합니다. 해외에 지금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라북도의 관광 자원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그다음에 전라북도 관광 상품을 개발해서 외래 관광객을 유치하는 그런 부분에 저희는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 굴뚝 없는 산업으로 불리는 관광 산업이 전북의 새로운 성장 산업이 될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홍창용입니다. 두바이 전지훈련을 마친 전북현대가 목포에서 막바지 담금질에 들어갑니다. 정읍 신태인중 축구부가 전국대회에서 처음으로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스포츠 소식 장원익 기자입니다. 전북현대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전지훈련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전술과 체력 훈련에 집중하면서 8번의 연습 경기를 모두 이긴 전북은 목포에서 막바지 훈련을 갔습니다. 설 연휴가 끝난 뒤 오는 24일에는 전주에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첫 경기를 치를 예정입니다. 챔피언스 리그 첫 경기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가시화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도 챔피언이지만은 올 시즌 챔피언스 리그 도전한다는 자세로. 정읍 신태인중 축구부가 춘계 중등축구연맹전 충무그룹에서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6개 그룹 가운데 28개 팀이 출전한 충무그룹 결승전에서 승부차이까지 가는 접전 끝에 아쉽게 졌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4강을 한번 들고 올해 준우승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우승이라는 그 목표가 이제 하나가 더 있기 때문에 곧 목표 달성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61회 대한체육회 체육상 수상자로 삼양사 사이클 나아름과 김용미 감독, 익산시청 육상 강나루가 선정됐습니다. 나아름은 경기부문 우수선수상, 강나루는 장려상, 김용미 감독은 지도부문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제12회 전국 장애인 동계체전에서 전북 선수단이 지난해보다 한 계단 떨어진 종합 11위를 기록했습니다. 전북은 빙상에서 금메달과 은메달을 각각 2개씩 따냈지만 단체전에서는 부진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설 연휴 귀성길은 연휴 전날인 17일 오후 5시부터 다음 날 오후 1시까지, 귀경길은 설 다음 날인 20일 낮 12시부터 오후 7시까지가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서울 전주 간 최대 소요 시간은 귀성이 5시간 40분, 귀경은 5시간으로 예상됐으며 전북권 고속도로의 하루 평균 이용 차량은 24만 대로 지난해 설보다 7.6%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고창경찰서는 전국의 사찰을 돌며 금품을 훔친 혐의로 사는 곳이 일정치 않은 43살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9일 고창 선운사의 한 남자에서 현금과 유물을 훔치는 등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서울과 부산 등 전국의 사찰을 돌며 14차례에 걸쳐 현금 360여만 원과 유물을 훔친 혐의입니다. 날씨입니다. 전북은 오늘 완주가 5.4도, 전주는 4.6도에 머물고 바람이 불면서 추웠습니다. 밤부터는 서해안을 중심으로 약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도 바람이 불고 기온이 크게 오르지 않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9도에서 영하 5도, 낮 최고 기온은 3도에서 6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주말인 모레는 전주가 12도까지 올라 추위가 누그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기상대는 오는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에 비 소식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BC 저녁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